풀타임 출전한 이강인은 1등 공신이 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턱없는 프랑스 매체의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펄펄 날았던 이강인입니다. 따라다녔던 의문 부호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카날 서포터즈는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의 합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카날 스포츠는 앞서가는 데는 2분 35초면 충분했다 이강인 이라는 게시물로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는 센세이션 이강인의 슈퍼 팀무브가 골을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비티냐의 전환 패스를 덴벨레가 만들어주고 이강인이 멋지게 마무리한 팀워크를 극찬하는 매체였습니다. 이어 베렌 스포츠 USA는 이강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이 파리의 2024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의 맹활약과 골을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마스터 클래스야 마지막에 당한 모욕은 안타까웠어. 오늘 최우수 선수에 뽑힐 만한 자격이 충분했어. 내가 볼 때에는 메시보다 잘하던데? 이강인 축하합니다. 저는 친구도 여친도 직업도 돈도 없습니다. 취미도 없죠. 제가 가진 것은 이강인 뿐입니다. 제 옆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 저의 삶이 다 열정이에요. 이강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상에 스페인 언론까지 박수부대에 합류하며 화제인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은 슈퍼컵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아스는 지난 여름 PSG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소속 스타들을 내보내고 팀적으로 강조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도 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체계를 강조해 반복했고 이 새로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강인 영입이었다. 그가 2200만 유로에 파리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축구가 아닌 프랑스 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도착 이후 곧바로 파리에서 인기 있는 현상이 됐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PSG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 은바페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PSG 서울 매장은 아시아 투어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확실한 신호탄이 됐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우승을 통해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기분 좋은 낭보를 전했습니다. 이적 후 첫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좋은 기운을 선사했는데요. 이날 골맛을 본 이강인 외에도 손흥민, 황희찬 등 공격진의 골 감각이 눈에 띄게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12골,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는 2일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뒤 최근 대표팀 공격수들의 화력이 워낙 좋다며 수비수들이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진영에선 벌써 분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 명단 77%를 유럽파 선수들로 채웠지만 빅리거들이 아시안컵 합류를 앞두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구보 다케우사는 내게 돈을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라며 강제로 아시안컵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널의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도 아시안컵을 왜 1월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의 정상 자리에 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맹활약하여 우승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정상에 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경기력을 콕 집어 극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전반전은 올 시즌 중 예외적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최고의 45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드리블 성공률 100%를 비롯해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4회였으며 상대팀 박스 안 터치도 2회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패스 성공률 96%,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롱패스 성공률 67% 등으로 엘리케 감독이 칭찬한 45분 중에서도 돋보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트로피를 얻는 것은 항상 어렵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다른 트로피를 노려볼까 한다며 이 경기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툴루즈는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아시안게임을 돌아보며 SBS 스포츠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 중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 직후 벤치에 앉아 10분간 이야기를 하던 장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몸 상태 체크와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히 처진 스트라이커로 섰을 때 너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플랜에 대해 설명해주고 강인이의 생각도 들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시너지를 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고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강인아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강인이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강인이는 그 나이에 대해서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차출을 굉장히 원했고 강인이와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음단장의 역할을 아시안게임에서 하고 왔었구나. 감독이 물어보고 강인이의 생각을 반영해줬었구나. 그래도 결국 금메달 따서 정말 다행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선홍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양한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강인 선수에게는 좋지 않다. 포지션이 바뀌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여러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황 감독은 지금도 이강인이 10번 자리는 미련을 못 버리겠다. 그 기술에 패스 찔러 넣어주는 거 봐라. 그 자리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만한 재능이 어디 있나.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강인의 최적 포지션으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꼽았습니다. 이 포지션은 주로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서는데 다른 포지션에 비해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때에 따라서는 문전에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합니다. 황 감독은 창의적이고 슈팅 능력 또한 뛰어난 이강인이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강인의 합류 시기를 조율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강인에게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인이는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나 PSG에서나 측면에 서다 보니 그 자리 10번에 설 때 부자연스러웠다면서 일본과의 결승전 때 사이드에 세워보니 훨씬 자유롭고 여러가지 움직임이 원활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일찍 합류했더라면 조별리그 때부터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이강인을 중심에 둔 공격 해법을 더 빨리 찾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강인은 위르겐 클린스만 사령탑 체제 A대표팀에서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멀티골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이후 매 경기 득점, 도움 등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황 감독은 10번 자리에 설 때와 비교해 폭발력은 떨어지더라도 시야가 양쪽으로 확보되고 문전에서 안쪽으로 파고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점이 장점이라고 봤습니다.